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만 조정을 보였죠. 미국에서 최근에 1월 강세를 이끌었던 상징적인 종목 테슬라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시장 자체도 200일선에서 또 밀려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데다가,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가 보면 코스피 자체가 2,500포인트 근처 가면 거듭 꺾이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위치 가면 투자자들의 이제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고, 반면에 이제 중성주 쪽은 선전을 한 게, 대형주 지수는 8월 고점까지 올라왔지만 중형주나 소형주 업종 지수는 8월 고점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가격 부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덜해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 쪽의 매도가 주로 이제 집중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업종별 지수가 대형주 지수가 1.45% 빠졌고요. 근데 중형주 업종 지수는 1.2% 올라간 거니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 지수도 플러스가 났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가 17포인트 뺐고 하이닉스가 2포인트 뺐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가지고 20포인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오늘 그냥 약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로 진행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조심스럽게 갔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건데, 우선 그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웨이에 대해서 어떤 그 장비라든가 이런 공급에 대해서 전면 중단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미중 갈등 이거 나오면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좀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됐고, 여기에 이제 하락장을 연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3,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S&P 지수가 지금 4,000포인트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고, 마이클리스는 투자자들이 정신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연준과 싸우지 말라. 이런 격언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지금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상승장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해외 쪽에서 좀 조심스러워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데다가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잠식을 했는데 인위적 감사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저거 몰랐던 거 아닌데 어쨌든 저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 가격 회복이 더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발목이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수만 눌린 거고, 또 뻔한 몰랐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이외에 이제 다른 쪽까지 매도가 그렇게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ADR 지수가 이제 13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하여튼 당분간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연속적으로 나오긴 어렵고, 좀 공방 벌이면서 상승 종목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도 반복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되게 특이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올해 들어서 최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동시호가에 한 3천억 뭐 이상 정도 거래가 됐는데, 2천억, 3천억 그 사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월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적인 리밸런싱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 쪽하고 외국인들하고 동시호가에 좀 물량이 좀 크게 바뀌었는데, 아마 월말 때문에 이제 포트 변화, 비중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영향을 줘서 그것까지 더해져서 이제 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가 2월 결제일이었거든요. 결제일 기준으로 어제부터 2월이었는데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조금 전략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가 바뀐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수급 2월 첫날 이후부터 좀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 왼쪽에 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한 종목 매도한 게 4,2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사실 매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음 순매도 종목이 340억짜리니까 삼성전자를 집중으로 팔아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잡힌 거지, 외국인 투자들이 완전히 전체적인 시장 그 판단 평가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빠지면 주가가 주춤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버텨지게 되는지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600만 주 이상 4,200억이나 팔았던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삼성전자 매수하고 2차전지 쪽 오늘 좀 매수하고, 뭐 LG전자라든가 오늘 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주로 이제 기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방산주들 뭐 이런 정도. 또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역시 기관 쪽 매수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 로봇 관련주들이 쉽게 매도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2차 전지주가 또 많이 빠져서 코스닥 지수가 좀 못 올라가는, 덜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반면에 오늘 엔터주 많이 올랐는데 엔터 빅3 다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관련주라든가 엔터 일부, 뭐 YG 엔터를 비롯해서 CJ ENM 이런 것들을 좀 사들인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게임주가 좀 매수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조금 그 종목별 대응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그 FMC 앞두고 침대 축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침대 축구라는 의미는 딴 게 아니라 엄살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국 증시가 좀 빠졌죠. 그래서 FMC 회의 앞두고서 우리 이렇게 빠지는 거야. 예의상 좀 빠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려면 연속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조금 하락이 쭉쭉 빠지는 것보다 좀 하락했다가 좀 살짝 이제 멈췄다가 또 하락했다, 이런 형태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시장이 돌변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침대 축구가 아니라 진짜 빠진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 어떤 움직임, 이게 이제 속도 조절이냐 장세 전환이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만약에 지표에 외국인 수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향후에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꾸준하게 다시 빠져지느냐, FMC 앞두고 여기서 갑자기 뭐 급반등하느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급반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모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 추이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오늘 매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뭐 실시간 방송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6만 1,000원 정도에서 이제 일단 하락이 멈췄잖아요. 근데 6만 1,000원이 어떤 단가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전까지 2조 6천억 정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평균 매수가가 6만 1,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2조 이상 매수해 놓고 평균 매수가가 손실이 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맥스 3%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 6, 38이니까 이제 5만 9천 원 전후가 이제 그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이제 뭐 넉넉 잡고 1,000원 더 뺀다고 치면 5만 8천 원.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해주지 않으면 이제 좀 장세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좀 생각보다 길게 그리고 깊게 가는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오늘 같이 나오면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내일장 정도에서는 매도가 좀 진정이 되면서 도중에 한 번 정도의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 매물 소화 이렇게 될 건지 여부, 요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뭐 GPT, 뭐 엔터,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별도로 움직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그 투자자들의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왼쪽은 뭐냐면 콜옵션, 걸려있는 종목도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걸려있는 수치고 되게 많죠, 최근에. 오른쪽은 이제 헤지펀드들의 이제 포지션인데, 이게 왼쪽은 콜이 몰려있고 오른쪽은 하락 쪽에 베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쪽에 베팅이 돼 있고, 또 시장은 하락할 거다라는 쪽에 베팅이 돼 있고, 힘겨루기인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변동성이 되게 클 것 같다, 단기로. 양쪽이 이렇게 극단으로 걸려 있다라면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분간은 지수의 변화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그러면서 변화가 크다라는 거는 매물 소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시장이 조금 편안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나오는 대로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실시간 방송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도 올 수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고릴라 리서치 카페, 특히 이제 어제 제가 최근 시장의 어떤 성격을 여기 오늘의 증시라는 게시판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1월 그 증시가 오른 이유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제가 이제 브리핑을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차트랑 함께.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카페 이제 또 2월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또 봐주시고 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송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